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젊어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우울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그와는 반대로 살고 싶었어요. 40대, 50대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암이라는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암은 금방 전이 되고 매일매일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암세포가 저를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 그 사람을 멀리하고 나니까 몸이 낫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병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즐거움은 참 좋은 치료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20대 때 친구를 통해 만난 친한 오빠였던 남편을 소개받았고 결혼했어요. 그는 온화한 성격으로 누구와나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지만 주변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 됐고요. 부모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저희 둘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존중으로 함께 성장해왔어요. 부모가 되며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함께 한 시간이 행복했고 이제는 이야기의 끝으로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살아나온 제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데이트할 때도 행동의 배려와 센스가 묻어있던 사람을 만났어요. 제 물잔이 비면 말없이 물을 채워주고 거리를 걸을 때는 자연스럽게 저를 안쪽으로 보호해 주었어요. 그 모습에서 묵묵히 살펴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날수록 미래가 밝게 보였고 어떤 아버지가 될지 상상하게 했어요.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결혼 제의를 듣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무슨 일일까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온 동네가 시끄럽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마주했어요. 시어머니가 공격을 받고 계셨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돈 문제 같았는데 시무인이 엄청 화를 내고 계셨어요. 동네를 오가며 소동으로 인해 정말 당황했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생겼다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 까먹어서 그랬다니까요. 까먹어서 나이 들면 다 그러잖아요. 그 핑계가 지금 몇 번째예요. 아, 한 동네에서 다들 좋게 지내자고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냐고요. 지금 당장 줘요. 나 오늘 이대로는 못 가요. 내가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우리 나중에 말합시다. 또 이런 시기는 오늘은 회비 받을 때까지 안 갈 거라고요. 그 상황에 남편과 저는 아는 체를 해야 할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도통 판단이 안 섰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껏 흥분한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에게 선물을 맡겨두고 먼저 다가가더라고요. 제가 이 집 아들인데 무슨 일로 이러시는 겁니까? 아, 잘 왔네. 아들님이 이 문제 해결해주고 가면 되겠네. 그동안 밀린 회비 정리해주고 가세요. 아유 벌써 아해. 우리 오늘 며느리 인사 오는 날이에요. 봐요 내가 거짓말을 하나 아들까지 왔잖아요. 아우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오늘은 날이 아니라서 나도 정신없고. 그러니까 내일 차분히 정리하자고요. 내가 내일 눈 뜨자마자 내려갈게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며느리까지 보는 분이 내일까지 밀린 거 다 내세요. 그리고 저는 눈치를 살피다가 좀 더 천천히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이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더 무한하게 느낄 것 같아서 배려한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아주머니들이 가고 나서 신이 나서 말을 하는. 두려워요. 너무 시끄러워서 놀랐어요. 아줌마가 되면 그렇게 스럽다. 근데 뭐 때문에 그래? 아,
그게 우리 동네 회비를 남기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남기는지 계속 보니까 그 돈을 엄청 많이 모아놓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은 좋겠다고 정말 무지하게 돈을 버리는 귀신 같아. 그래도 내가 아깝다고 그런 걸래?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싫다고. 아, 엄마, 또 그런 소리야. 응, 그래도 잘해주면 좋겠어. 계속 보는 사람들이 엄마도 참 사람들하고 지내는데 손에 끌리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방금 온 총무 아줌마한테 받아온 것도 많잖아. 그런데 왜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계산하면서 만나고 피곤한가? 동네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데 생각해보니 그렇네. 그것도 그 집에서 준 건데 갑자기 아버지 말을 듣고 집 안을 한번 살펴봤다가 고민하더니 사온 과일 바구니를 안고서 슬리퍼를 구겨 신고 갑자기 어디로 가시더라. 어디 가시는 거야? 잠깐 앞에 가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나저나 미안해요. 우리 엄마는 성격이 비교해지는 것 같아. 엄마는 비교적 솔선 안 보고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끔 사람들을 저러다 보면 너무 인색하게 산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중에 찾아뵙고 인사나 하러 가야겠어요. 방금 본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더라. 보니 마음이 많이 닫은 아버님을 닮아 보여. 싹 다들. 그러더라고. 아빠 반복이라고. 그제야 남편의 배려심을 시어머니에게서 전혀 찾을 수 없던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몇 분 만에 와서 호들갑을 떨며 입구에서부터 자기 일을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느새 제가 인사 온 것도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역시 우리 똑똑한 아들. 내가 잘 해결하고 왔다. 무슨 소리야? 벌써 해결을 했다고. 아, 금방 일을 잘 풀고 오신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 말이 맞더라고. 저 총무 여자가 집이 되게 잘 살거든. 이 동네에서 제일 주는 부자야.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해 멀쩡한 걸 잘도 바꾸더라. 그래서 우리 집에 저거실 커튼하고 장식장 보이지? 저걸 내가 버린 데서 잽싸게 받아온 거거든. 저 여자 버리는 것이 동네 여자들이 서로 달라고 줄을 잔다니까? 근데 그런 여자하고 나쁘게 지내면 되겠네. 나만 손해지. 아이 또 그런다. 회비 주고 확실히 정리한 거 맞지? 일카이 바구니 주고 왔지 뭐. 사람 마음은 풀어야 할 거 아니니? 제가 선물로 들고 온 걸 주고 왔단 말에 남편이 당황해서 제 눈치를 살폈고. 아니, 그걸 주고 왔다고. 이 사람이 엄마한테 주려고 챙겨온 선물이자. 아, 뭐 어떠냐. 난 어차피 과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혼자 먹기도 많아. 어머, 이해.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 말고.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 먹었다고 생각 다 알았지 뭐. 하나라도 나눠 먹는 게 좋은 거야? 아, 어머니 편한 대로 하시면 되죠. 전 괜찮습니다. 싱글벙글한 시어머니는 동네 이야기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마침내 우리 둘이만 있는 시간이 돼 질문을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미 남편보다 더 나은지 또는 더 손해인지 계산을 끝냈는데 어머니 입에서 나온 손해라는 말 때문에 조금 어색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만난 것은 나한테 큰 플러스일 테니까 내가 더 잘 벌고 살며 우리 집안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 대학도 나쁘지 않지만 내년에는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을 손해볼 일은 없다며 결론을 내린 뒤 그 부모님도 남편을 좋아한다고 하니 마음이 더 어색해졌다. 경우에 따라 돈을 잘 버는 활발하고 밝은 남자를 데려올지도 모른다는 어머니의 방법에 대해 얼마든지 화나거나 황당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요약하자면 어른들의 말은 언제나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생각했는데 좀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내가 더 잘 살 수 있게 됐구나. 그로 인해 마이너스에서 엄청난 플러스가 됐구나. 그래서 나를 허락해준 시어머니께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가족관계가 오래가는 법이란다. 아, 나도 손해보는 결혼인 거 뻔히 알면서도 너 반대 안 하자니 손해보는 결혼이네.
혹시 어머니가 제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시면 저에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아니다. 아니다.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다 넘기기로 했거든. 우리 아들이 내가 그렇게 좋다는데 어떡하겠니? 엄마가 저 줘야지. 난 결혼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볼 거야. 물질적인 무엇이라도 채울 수 있는 게 많아. 알고는 있지? 그날은 인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한 말이 마음에 내려앉았어. 어머니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거네.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게 없어서. 아유, 그럴 필요 없어. 아무리 그렇게 느끼는 거라도. 어머니가 말한 것은 손해보는 결혼인 걸 알지만 허락하겠다는 식의 말이었어.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달라는 뜻이었을 텐데. 못 살겠네. 엄마가 말을 좀 가려서 안 하는데. 그래도 점차 가까워지면 살갑고 좋은 분이야. 솔직하지 않긴 하지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은 아니거든.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 또 하면 나에게 말해. 내가 얼마나 득보는 결혼인데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 남편은 애써 절 받아들였지만 첫인상부터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에 너무 많은 얘기를 듣는 바람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밝게 보려고 해서 그나마 어머니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며 수용하려고 노력했죠. 결혼 후에도 언제 시어머니를 만나면 끝없는 대화에 고통받았습니다. 너희는 친정 식구들과 여행 갔다 왔다니? 얼마나 들었니? 라고 물으니 미리 준비해 놓은 거라서 잘 몰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부담을 주고 싶어 했죠. 가끔은 갑자기 친정에 방문해서 무언가 준비를 강요하며 그때마다 진정성 없는 행동에 지칩니다. 오늘 사모님이 다녀가셨다가 갑자기 근처에 볼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방문하셨어요. 다시 한 바퀴 순찰하고 가실 때는 아이를 보게 돼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연락도 없이 오셔서 미안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만날 수 없어도 분주하시죠? 3개월 전에 와서 변한 점이 있는지 집을 구경하러 오시면서 갑자기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번에 좋은 코트를 사주나 걱정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네요. 사담이야, 엄마한테는 단돈으로 선물을 챙기거나 분리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하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양보밖에 법이 없지요. 엄마가 걱정하는 것에 챙겨겠다고 온전히 양보하며 시어머니도 더 화목하게 지내도록 도와줘야겠어요. 양해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첫눈에도 이해할 수 없네요. 영문 모르는 사람이네요. 나는 항상 공평하게 대우해줘 왔는데 이번에도 집착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언제나 친정집에 다녀오시면 전화해서 궁금한 질문을 하셨고 마치 친정집에서 뭐라도 하고 온 것처럼 느꼈어요. 우연히 다녀왔는데 평소에는 대리석 식탁이었던 것이 눈에 띄죠. 냉장고도 하나 더 드린 게 맞죠? 그것도 부모님께서 사주신 거고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부모님이 못 사주시는 거 간절해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가구를 바꿔서 놀랐어. 어머니 행동이 이해가 안 돼서 불편했고 그때 얘기를 다 해야 될까 망설였어. 어머니가 식탁을 바꾸시고 냉장고를 형부가 사줬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 어머니가 번번이 친정에 가서 집을 둘러보고 오는 것도 불편했어. 그러니까 나는 친정과 시댁을 구별해서 더 신경 써주고 따로 뭔가를 해준 적도 없는데 어머니도 손해보는 건 싫어하시니까 존중해주고 있는데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 싶었어. 나도 얼마 후에 식탁을 바꾸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려고 했어.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 집에 갑자기 찾아가는 것도 조심해야겠어. 우연이었지만 어머니가 이상하게 맞이해 화를 내셨지.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어머니가 알아듣기 싫어하면 모르는 척을 할 때도 있잖아.
그래도 그 정도로 얘기했으니 어머니도 이해할 거라 생각해. 그렇게 지난 2개월 동안 이유를 아시면 좋겠어요. 건강검진을 받다가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평소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속이 종종 쓰리고 약을 먹으면 금방 괜찮아져서 암의 증상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30대 후반에 이런 일을 겪게 돼 더 절망적이었죠.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남편이 일사 선생님을 소개해줬고 예약을 잡아줬어요. 아직 많이 진행된 게 아니라 치료 시작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수술을 받기 위해 휴직을 감수해야 했는데 그때가 승진이 한 달 앞둔 시점이었어요. 속상했던 게 어머니 앞에서 제 성과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남편을 대신해서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서 놀랐어요. 그 목소리는 어머니와만 대화할 때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부당하다는 이유로 여러 번 거절해도 어머니는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짜증스럽게 말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라이가 수술인데 어머니가 한 번 와 잘 받으라고 말을 해줘야지 아이.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나 그 사람한테 괜히 거짓말하기 싫어. 엄마가 알아서 해요.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했지만 더는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솔직히 저도 눈앞에 제 목숨이 걸린 일을 앞두고 있는 이런 막중한 상황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더군요. 그리고 수술이 끝난 뒤 저는 극심한 통증을 겪으며 며칠 회복실에서 보냈습니다. 작은 종양으로 보이던 수술을 절제하고 난 뒤 위 크기도 많이 줄어서 앞으로는 먹는 양도 달라지고 맵고 짠 음식은 평생 먹지 못한다고 식습관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병실로 옮긴 뒤 친정엄마를 모시고 오겠다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얼굴을 보니 제가 걱정돼서 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여기까지 온 것 같았어요. 그래, 수술 잘 끝냈지? 아, 의사 말로는 빨리 회복했다던데? 젊은이 다르긴 다르네. 아, 예. 그래도 아직 통증이 조금 심하긴 해요. 오늘 내가 너한테 확인받을 게 있어서 왔다네. 무슨 확인해? 저한테 너 설마 이 몸으로 애 가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무리 병원에서는 시간 지나면 괜찮다고 해도 대에는 갖지 말아라. 이게 가족력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한 대를 건너서 나오는 법이니까. 아이, 그리고 엄마가 암까지 걸린 몸으로 애를 가지면 걔가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잖아. 저도 완치되고 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 아니다. 완치고 말고. 한 번 암에 걸린 몸은 이미 망가졌다고 봐야지. 고생을 하더라도 너 하나에서 끝내야지. 그게 대물림 된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그거 너무 끔찍한 일 아니냐? 뭐라고요? 어머니, 이제 수술한 사람한테 그 이야기 하러 오신 거예요? 왜 너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실수한 사람처럼 몰아가더라? 내 말이 어때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리고 우리 친척 중에서 여애 한자는 한 명도 없었다. 아, 내가 처음 반어를 이만 나가주세요. 부탁이에요. 시어머니, 눈엔 이미 제가 종양 덩어리로 보이는지. 안 그래도 저도 그 문제로 쏘가리를 하던 참이었는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하는 소리가 애 갖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게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등을 돌려서 누웠지? 그런데도 어머니 끝까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이해, 나도 오래 생각하고 온 거라니까? 너 생각해서는 말이지. 저, 오늘 어머니하고 이렇게 말할 기운 없어요? 그러자 갑자기 어머니 언성을 높이며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등 돌리고 걱정돼서 찾아온 사람. 이렇게 무시하는 거니? 아니,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각해서 애 낳지 말으라는 소리를 먼저 하겠어? 누가 그런 걸 다 허락한다. 넌 TV 안 봤어, 응? 보면 애 빨리 나와라고 한약 지어다가 먹이고 스트레스 주는 시어머니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냐고. 그거에 비하면 난 천사지.
어머니,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남편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거다. 어머니만 걱정하시는 문제도 아니고요. 너 내 아들하고 살잖아. 그래서 나도 챙길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혼자 나 제 말은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정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 응, 그냥 둘이 재밌게 살아도 돼. 나는 손주 발라고. 그런 꽉 막힌 셈이 아니라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런 결정 못 내려. 나나 되니깐. 그냥 안 낳겠다고 살아도 너도 편해. 아, 은 평생 관리하는 거거든. 평원에서 그런 게 아니야. 제발 안 하려면 계속 관리하는 거라고 네 알아요. 저도 근데 뭐 때문에 자꾸 확인받으려고 하시는데요. 분명히 어머니께 또 무슨 계산이 있는 것 같아. 물었습니다. 아니 나도 너 암 진단 받고 수술한다는 소리 듣자마자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어. 아, 유이 앞으로 손주 안아보는 일은 내 평생 없겠구나. 내 나이면 손잡는 재미로 살아. 그게 사라진 거야? 내가 그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다 나더라. 근데 속상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거 이혼감 아니냐고 변해서 난리도 아니야. 친척들까지 얼마나 기대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이 집안의 하나뿐인 아들이라서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소박한 아이였다. 너도 알고 있지? 어머니, 그런 말은 요즘 같은 시대에 통하지 않는 개념이야? 그런 걸 저한테 해고처리 말하는 게 어디 있어? 아픈 게 제 잘못이라도 되나요? 저도 서럽고 억울해. 그냥 그 시절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아, 누가 너더라. 뭐 소박 맞다는 게 아니고. 그때에 못나는 게 큰 죄였던 강산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사실 여자가 애 못 가는 건 큰 흠이라고 봐야지. 아이고, 이제 내의 팔자이자 손자도 없이 혼자 사는데 노후 준비라도 해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계획을 세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도 자기 스타일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 마련해두길 원했대요. 나도 이제 아이도 못 낳을 나이가 되었으니 당신 친정에서 집 한 채라도 마련해줘야지 라며 막막한 상황에 대처했어요. 난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서 속이 후련치 않았죠. 엄마는 다급히 저를 찾아왔지만 나는 감내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나만 아프게 해서 마땅히 집안 청소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길 매달려요. 이혼을 제안하니 엄마가 놀라는 바람에 다시 당황했어요. 그동안 엄마의 말에 따르며 따지거나 반대하지 않았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제 자신도 아프기에 얽매이지 않고 싶었어요. 그때쯤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어떤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지요. 할 소리, 안 할 소리가 따로 있어요. 어머니 눈에 제가 꾀병이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수술하고 치료를 시작하는데 벌써 애 못 가진다며 협박하면서 친정에 물러나달라고 소리치시면 저도 분해할 수 없겠어요. 그 사람이 암에 걸려 누워 있는데 우리 엄마가 오면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할까요?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진정해 주세요. 그냥 나는 동네에서 좋은 매물을 찾아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참 좋겠죠? 어머님, 나중에 사집 생각하시는데 노후 대비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텐데 지금의 나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내일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치사 협박을 하고 장난을 치다니 누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아픈 사람한테 짓거리를 하다니. 목청이 좋네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도착해서 놀란 눈으로 물었죠. 무슨 일이야? 밖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다 들린다고 엄마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어? 아픈 사람에게 어쩌려고 하냐? 나와봐, 빨리. 아니야, 오해가 있어. 그래.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어서 실험 가기 전에 마저 이야기하고 가야죠. 그래야지. 나는 얼마나 화가 나서 얼굴이 파니까 불룩하게 마구 손을 쥐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친정에서 엄마와 남편이 무슨 일인가요?
제 차를 타고 도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부터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확실히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니가 병원에 오지 않도록 2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참았던 겁니다. 당신이 어머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는 우리 엄마가 듣기 싫어하실 것 같아서 내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병원 근처에 오면 당신도 못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가장 해로운 사람은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쉴래요. 제가 여기 감기로 온 것이 아니라 암 때문에 와 있는 건데 번한 며느리에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떠나고 난 뒤에도 새벽마다 베개에 눈물을 흘렸는데 서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아픈 말보다 그 말이 오래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대신 어머님과 크게 싸웠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휩쓰던 폭풍이 지나가자 어머니 생일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되었고 암치료가 시작된 후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큰 기쁨이었고 다른 환자들을 보며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의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고 최근에 환자식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머님이 연락을 주셨고 필요한 게 없냐며 처음 연락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 없이 도망가는 눈치를 살피며 그 말을 대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도 미역국 한 그릇 먹으면 좋겠다고 했지 나는 그날 화가 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심지어 기억도 나지 않아 결혼 후에도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계산해주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엄마에게 따로 선물을 하나도 못 해준 적이 없어. 어떻게 어머니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면 그런 소리는 듣기 싫었어. 하지만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까지 이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안일까지 시키는 거는 너무하다. 남편이 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자 그저 고개만 숙이며 손을 만지며 돌아서 버렸어. 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너무 화가 나. 우리 엄마지만 그때는 다른 날이 아니었어. 첫 수술이 끝났을 때였는데 아픔도 가시지 않는데도 내 발갈을 잡아당겨 당신이 하면 할 말을 다 들었어. 생신은 무엇이든 준비해와. 그래도 어머니에게 부탁해도 돼 등 나쁜 짓은 하지 말고. 하지만 그런 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머님이 너무 서운해 할 거야. 그래. 내가 너무 예뻐 보였나 봐. 그 후 엄마가 내게 서운해해. 그리고 나를 보고 싶어 한다니까? 이번에는 나는 그녀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어. 어머니가 내가 처음으로 그랬다며 놀라는 모습을 보니 나도 여태까지 고민을 많이 했구나. 다시 엄마에게 미역국 한 그릇을 받았으면 좋겠네. 다른 선물은 꼭 필요 없다고 하더라.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나보다는 내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번 생일은 함께 조용히 한 끼를 먹으면 어떨까? 너도 오늘 그 일에 마음이 맡을 거야? 가끔 어머님이 서투르게 얘기할 때가 있으니까. 결국 이해하고 남편이나 혼인 생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달래야겠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지만 결국 다시 실수한 것은 금방 인정하고 그래서 당신이 쏟아놓은 척으로 가서 사과도 받아줘요. 응, 좋아. 그래서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 아직은 자신이 없어. 당연히 뒷자리를 잡아줄 테니까 제가 얘기해 놓을게요. 케이크를 준비해서 30분 후에 갈 거예요. 그래도 제 곁을 지켜준 남편을 위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때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한 번은 저도 압박을 받으려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을 축하하러 가던 날 걱정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한 말과는 달리 과정을 해주고 싶다는 표정이었어요. 와, 대단한 며느리가 오셨네요. 오기를 몹시 기대했어요. 시어머니, 오늘은 어머니하고 좋은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냥 가볼까요? 가지요. 어디로 갈 거라도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생일에 아무것도 안 해줄 생각은 없잖아요. 남의 집은 생일 때 북적대고 시끌벅적한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무 창피하다. 생일인데 무슨 소리야. 어디서도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비닐에서 미역부작용 가드 재료를 꺼내서 턱으로 가리키더니 제 곁에 놓았어요. 나는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지만 참고 있었어요. 너도 이건 기본이야. 안 그러겠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조용히 내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재료를 준비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너가 사놓은 것들을 사용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너가 원하는 게 뭐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게 없다고 생각돼. 며느리가 뭘 해줄 생각이 없어서 문제야. 우선 미국 음식을 만들어 보자. 오래 끓일수록 맛있어지니까. 잡채 같은 건 할 줄 아니지? 생일 며칠 전에 먹고 싶은 게 뭔지 물어봤는데 왜 답장이 없어? 우리 아들까지 데려가 버리겠어? 미역국과 잡채를 만들어주겠다면 됐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런데 어떤 순간 어머니의 말이 마음 아팠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서 생각에 잠겼어.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남편이 사용한 전기 면도기를 꺼내들어 나에게 다가와 지적했다.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은데 하고 말이야. 처음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항암 치료를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이제는 조금 덜 빠진다고 해. 그래도 아직 빠진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두면 안 돼. 그대로 두면 음식이 망가질 것 같다고? 하지만 갑자기 어머니가 내 뒤에 와서 전기 면도기를 들고 내 머리를 밀기 시작했다. 저는 무섭고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내 등 뒤에서 날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끌어미는 바람에 몸이 굽혀졌어요. 어머니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내 머리카락을 뽑아내려는데 난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카락 대신 머리까지 빡빡 밀기 시작했어요. 난 참지 못했어요. 난 버텨내려 했지만 그냥 미역국 냄비를 들고 얼굴에 부었어요. 그때야 나를 괴롭히던 면도기 소리가 멈췄어요. 난 당황했고 아픔을 느꼈지만 결국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가야지. 이게 완전히 미쳤어. 내가 오늘 여기 어떤 심정으로 온 줄 알아? 그 순간 시어머니는 얼굴에 붙은 미역을 떼내더니 저를 노려보더군요. 이런 미친 짓 하려고 왔겠지? 너 보니까 아재 오늘 착정하고 왔네? 아니요. 어머니 생일이니까 진심으로 좋게 풀려고 온 건데. 인간도 아닌 당신한테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 먹는 접시에 뭐하러 산까지 차려서 이렇게 부어버리면 그만일 걸. 내 머리통 잡고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해준 것뿐이에요. 끓는 기름에 튀겨버리고 싶은 걸 있지만. 줄 아세요. 이게 내 본성이. 이제 그래. 이제야 진짜 얼굴이 나오네. 너, 내가 일 아프다고 봐주고 넘어갈 것 같아 찰 불러서 너 치료 고모가 아무것도 못 받고 깜방에서 섞게 할 거야. 어제 신고해봐요. 당신이 한 집부터 내가 다 말해줄 거니까. 그리고 바닥을 끼면서 미역국을 뚝뚝 흘린 채 전화기를 찾으러 가던 어머니. 들어오던 남편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너무 놀라서 일단 저를 찾더니 부들부들 떨고 있던 저와 자기 엄마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당신 괜찮아? 정신 나간 놈네? 엄마는 안 보이냐? 한 해골을 보라고. 당신 머리가 왜 그래? 아, 근데 반성을 해 참나. 그 말을 믿은 내가 등신이 나 여기 들어오자마자 당신 어머니가 생일상 거하게 받고 싶다면서 이 재료들 더 던져주더니 본인 드실 상에 암 환자 머리카락 들어갈게. 재수 없다면서 이렇게 빡빡 다 밀어주시더라고요. 나 오늘부로 죽을 때까지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이게. 네, 요청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해요? 야, 나도 그래. 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지금 저게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알고. 그러니 금방 내 얼굴에다가 팔팔 끓는 미역국을 보였다니 나 온몸이 지금 빨갛잖아. 이거 화상 입어서 잘못되면 어쩌려고. 화상으로 안 죽어요. 뭐 아이 자식이 뭐라 그러는 거야. 얼떨떨한 채 되묻는 시어머니를 보고도 남편은 그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저 제 앞에서 절 걱정하는 표정으로 써 있더라고요. 저는 반쯤 넋이 나가서 허공을 보고 힘없이 기대했었죠. 다시 말해줘요. 건 일로 안 죽는다고. 너 어떻게 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자꾸 아픈 애 옆에서 그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제가 끝을 모르고 나한테 기어오르는 거 거잖아. 엄마가 이 사람 옆에서 항암 치료받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얘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기나 하냐고.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못하는 기분을 옆에서 같이 보고 있는데 아냐고. 그런 사람 불러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난 그래도 엄마가 말 실수는 하고 이런저런 문제는 많아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리고 외투를 저에게 입혀서 조심스럽게 저를 데리고 나가는 길에 이 말까지 하더군요. 당신이 내 엄마인 거 자체가 내 인생의 수치야. 그리고 오늘부로 내 명의로 된 건 내 몫으로 싹 다 갖고 올 거예요. 아빠가 남겨주고 간 재산이라 내 것까지 엄마가 함부로 쓰고 있었잖아. 그것도 이제 정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자, 잠깐만. 우리 틀 문제를 이렇게 나오면 안 당신은 중립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는 안 보이냐? 한 해골을 보라고. 당신 머리가 왜 그래? 아, 근데 반성을 해 참나. 그 말을 믿은 내가 등신이 나 여기 들어오자마자 당신 어머니가 생일상 거하게 받고 싶다면서 이 재료들 더 던져주더니 본인 드실 상에 암 환자 머리카락 들어갈게. 재수 없다면서 이렇게 빡빡 다 밀어주시더라고요. 나 오늘부로 죽을 때까지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는 서로 흥분해서 각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는 나중에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누가 해결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나갑시다. 하지만 잠깐만요. 오늘이 내 생일이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서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을 찾는데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나타나 제 밥그릇을 끼고 사정을 했지만 이젠 그 모습이 가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물러서 주실 수 있나요? 미안해요. 지금까지 실수를 많이 저질렀고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걸 다 알아요. 하지만 너만은 다른 사람과 다르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수 아저씨를 불러 보내주실래요? 이제 내가 회복하는 데 집중할게요. 착한 딸이 되어주길 바라 없어.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더 큰 손해가 될까요? 정말 싫어하는 손해 중에 하나가 너야? 엄마가 곁에 있으면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제 회복을 바라신다면 제게 주실래요? 좀 이걸 말리고. 나중에는 엄마가 어떻게 계산해 오실지 겁이 나네요. 그냥 하던 대로 손에 따져가면서 살아요. 그렇게 엄마를 떠나고 저는 한적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이어받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불안하지 않은 환경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완벽히 끊어내고 나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그토록 듣고 싶던 완치